이게 뭐 그분들한테 그래 안 오셨으면 내일 오세요. 이건 안 돼. 감사합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원전 관련 이슈도 있었죠. 해서 모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되신 이후로는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 예. 바쁘셨나 봐요? 바쁜 것도 있고 조금 성과를 만들어서 손에 뭘 들고. 네, 뉴스공장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얘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워낙 이 이슈가 커져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통일부 장관이시니까 이 질문에 적임자시기도 해요. 이 질문에 답변할. 물론 뭐 다른 부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거나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남북 관계 예. 또 한반도 전체의 어떤 그 통합적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이런 논의를 하는 총괄 부서로서의 통일부 예.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다른 부처도 아니고 통일부가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한 40여 쪽 되는 그런 분량 속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이제 원전 상납이라고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정부 질의가 얼마 있으면 있을 테니까 그때 답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장관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측면들도 다분하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으로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오히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19년에 이제 타미플루조차도 유엔사 반대로 북한에 보내지 못할 만큼 현재는 이 대북 교류가 막힌 게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마 2018년 당시에는 예. 남북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진행되면서 예.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체가 공전되고 또 교착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원전을 지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진척시키는 이런 구상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 기억에는 최근 2년간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장관님은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낙관하시는 신년사를 내놓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낙관하시는 겁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해 6월에 예. 개성에서 그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 그렇죠. 급속하게 정세가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6월 말에 이른바 그들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시키면서 예. 9월 달 들어서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고 또 아주 불행했던 일입니다만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쪽에서 사과의 뜻도 전해왔고 또 그들의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열병식장 연설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도 발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유화적인 이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흐름 속엔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미 하반기부터 있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이제 뭐 그 컨버전스와 같은 상황인데 1월 달에 북에서는 제8차 당대회가 예. 열렸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뭐 다른 계기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우리 정부도 대통령께서 신년사도 발표하시고 연두 기자회견도 하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셨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1월 20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새 정부들도 출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기로 해서 북이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할 텐데 하반기 이후에 북한에서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봤을 것이고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쯤 된 올해 초에 지금 말씀하신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3년 전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요 대목을 우리 언론이 크게 보도 안 했는데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남쪽과 뭔가 잘 풀린다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를 들면은 군사 문제를 근본 문제로 부각하는 예. 뭐 이런 과정에서 첨단 그 군사 무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 훈련의 문제들을 그들이 마치 전제 조건이나 뭐 선결 조건처럼 이렇게 제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들. 예. 예를 들면 가까운 시일 안에 3년 전 봄날과 같이 가까운 시일 안에. 평화 번영의 새 출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평화 번영의 새 출발 뭐 이런 데서 평화 번영은 우리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3년 전 봄날과 같은 이런 표현에서는 3년 전 봄날이라는 거는 평창 올림픽을 연상시키고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던 뭐 이런 시기를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제가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고 그거는 다른 한편에서 표현은 강경했지만 속으로 대화의 의지, 여지 이런 것들 상당히 엿보게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전문가들, 뭐 정세현 전 장관님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대가 아마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겠는가. 그 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연기한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엔 했죠. 축소해서 하긴 했지만. 이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뭐 연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이게 시험대 아니겠어요?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은 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통일부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군사훈련이 연기되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대로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 군으로서는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예. 군사적인 수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3월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 또 7월 예정돼 있는 도쿄올림픽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또 마지막으로 미국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매우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그 선택이 우리 정부에서 일어나던 간에 북쪽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3월의 상황을 갈등보다는 또 긴장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3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 않고 국내 코로나 상황도 아직 백신도 접종이 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다들 비대면인데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면 몇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함께 군인들이. 그런 이유로도 사실은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한 논의들이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기동 훈련이 가능하냐 이런 또 그런 데서부터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할 일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될 때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올림픽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김여정 부부장 내려오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해빙 무드가 만들어졌듯이 일본 쪽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축소해서 연다 하더라도 열어서 그때 북한도 초대하고 남쪽도 초대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물꼬를 트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로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스가 총리라면 예. 스가 수상이라면 그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예. 일본의 오래된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전기로 도쿄 올림픽을 다른 한편에서는 선용하는 예.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아직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 한미 연합훈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도 바이든 정부의 주요 한반도 관련 인사들이 다 자리 잡고 일하려면 내년 아니죠. 올해 여름이 돼야 되잖아요. 네. 6개월간 미국이 스톱한다고 해서 우리는 스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그 북미 관계 정책을 이전 정부 것을 리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또 한반도 정책 라인들을 정비하는 데 걸리는 네.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들 하던데. 예.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지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한미 간의 그 정책적인 어떤 그 공조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능동적 시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일부의 시간이다.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존중하고 동맹을 우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만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구상을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 전달할 때 많이 존중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평양이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에 다시 접근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이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남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통일부의 시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 부처는 통일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7월까지는 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정책 수립까지 한참 걸리는데 미국 관례상 우리가 6개월 동안 손가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그 중심 부처가 이제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우리로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적어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이런 그 목표를 세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면한 그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남쪽에도 급한 문제입니다만 북측도 굉장히 그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의 보건 의료 협력으로 확장하고 그러니까 봄날 프로젝트의 출발은 남쪽 입장에서 보자면 네. 보건 협력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네, 코로나 협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라든가 병원 뭐 이런 것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해서 보건 의료 협력 전반으로 가고 이것이 그 민생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반기에 남북 관계 개선이 그런 분야에서부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3월에 군사훈련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유연하게 풀어나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그 가능성은 뭐 전혀 꿈만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정치인이었을 때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러면 3월에 이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논의는 2월에 있겠죠. 네. 2월에 어느 정도 남북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기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가 직접 생산하는 지금 한참 그 야기되는 치료제라든가 이런 보건 협력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의 물꼬를 터서 지금 이제 경협 문제까지 나아간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엔 진단 키트, 뭐 치료제 또는 뭐 백신 문제는 좀 이따가 나올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백신 문제는 좀 우리 국민들에게 우선되는 그렇겠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네. 가야 할 문제일 거고 치료제 문제는 뭐 그것이 효과가 있고 뭐 성능이 괜찮다면 그것도 대상이 그거는 뭐 어느 있고. 정도 네. 여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역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키트를 필요한 네. 방역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 첫 번째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뭐 철도가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개성공단이 되나요? 보건의료 협력이나 민생 협력과 같은 인도주의 협력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철도 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예. 공공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유엔 제재 과정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발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미국의 신정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도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제재에 있어서 그렇게 뭐 어떤 허들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상업용 그 공공 인프라 그의 협력 이런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건지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을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좀 본격화돼서 서로에게 일정한 신뢰가 있다면 비핵화의 해법과 또 그 제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결부시켜서 조금 더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이 6개월 못 움직이는 동안 그동안 산적했던 문제를 우리가 한 반발 앞서서 네. 6개월간 해결하고 네.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확 진도를 네. 속도를 내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전체적으로는. 저로서는 그런 것이 일종의 히텐더런 같은 우리가 작전 먼저 걸 테니까 그런 구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뭐 이런 그 히트앤드런 이런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그 이전에 그 한미 간에 정책적 조율을 충분히 이뤄가면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진척시켜가는 게 좋겠습니다. 장관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개인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하고 관계를.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목표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의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도 목표 내에 있는 겁니까? 목표 과제 중에? 그것은 뭐 쉽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그걸 존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방도 계획 속에 있습니까? 장관님의 개인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구두로 그 합의는 뭐 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올해가 그렇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네. 그것도 이제 장관님 개인적인 목표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개성공단의 재개도 그 목표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무래도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는 그냥 단순히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른바 제재 품목 네.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등등의 과정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정부하고의 어떤 정책적 조율을 거쳐서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런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점까지는 조금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금방 재개되기는 좀 쉽지 않다. 예, 저도 그게 매우 안타까운데요.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다면 특히 저로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의 연결 이런 문제들을 좀 우선적으로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제재 유예 조치를 밟아 나가는 이런 과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되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정치일 때 합법하고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그 미국 쪽에서 그 아시아 쪽 담당자들이 한국계인데 보면 보수 일색이에요. 강경파고. 예. 그런 데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한 15초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참 정책 라인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일이다. 그런 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우리의 햇볕 정책에 잘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고히 지지하실 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그런 쪽으로 그래도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하셨어요.